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자, 환율이 아주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직전에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400원 선에서 1,300원 선으로 급전직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 얘기인데요. 자, 환율은 우리 개인들이 해외여행할 때 또는 자녀들 달러 보내줄 때 당장에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출기업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수출 안 됩니다. 수출해도 남는 돈이 없어요. 그 기업의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기는 사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돈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국가 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겠네, 돈 좀 벌겠네, 이제 이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증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마구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경제현상은요,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쁜 그런 경제현상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경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나빠지는 측면도 있고 또 경제 주체에 따라서 타격받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인데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는 우리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하면 이 급변의 시대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변화를 잘못 거꾸로 따라가면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못 따르면 위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저 뒤에 칠판에서 보시다시피요, 환율이 1391원, 요게 5월 4일 날 새벽 환율입니다. 5월 4일 새벽. 근데 그동안에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환율이 일주일 내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1391원은 장중 한때 심야 야간 거래에서 우리나라 밤에 약 2시간 정도 환율을 거래합니다. 우리나라는 밤이지만 그 시간에는 바로 뉴욕 증시가, 뉴욕 외환시장이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에 관한하는요, 우리 낮 시간대 주간 환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주간 환율보다도 야간 환율, 좀 이어서 열리는 야간 환율이 더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건 뉴욕 증시의 큰 투자자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거든요. 어쨌든 마감은 5월 4일 날 마감은 1,400원대가 다시 조금 넘었어요. 그러나 장중에 1,300원대로 떨어졌다.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느닷없이 선포하는 바람에 그날 밤사이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사실 계엄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엄령 때문에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돌아왔다? 이 얘기는 적어도 국가 부도 위기에서는 일단 좀 멀어졌다. 외국인 자본들 보기에는 한국 시장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자, 이것은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도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니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요때는 한국 주식 투자하면 손해, 그리고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하면 천재. 그래서 한국 주식
빠져나가는 것은 IQ 순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한국이 워낙 대주주들이 쪼개기, 나누기, M&A 하면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환율 요인 면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미국 돈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미국 돈으로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뉴욕 증시에 간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을 떠나서 무조건 환율 면에서 이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방송 제가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SBS나 YTN 또는 연합뉴스, MBC 등을 방송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낮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달러가 강세인 속에서는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고, 또 스하게임이 뉴욕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뉴욕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인터넷상으로요, 스하게임으로 진입한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자들이나 측근들은 이미 4, 5년 전부터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고, 그 바람에 뭐 상당히 효과를 얻었다, 돈 좀 벌었다 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밥 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환경이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자, 환율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될지 이것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환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사람들, 거의 건진법사나 천공스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경제학자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환율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환율을 좌우하는,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흐름이 달러는 약세, 우리 원하는 강세, 이 흐름, 이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출범한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다.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환율이 아주 발작 현상, 달러 환율이 텐트럼, 발작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급격하게 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텐트럼 현상, 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자리에서 환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원화 가치는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헷갈립니다. 사실 환율 가치 상승과 원화 환율의 상승 하락, 여기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른 방향,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환율은 계속 헷갈려요. 따라서 이 환율 대격변, 대변곡점 시대를 맞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환율이란 뭐냐?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익스체인지가 뭡니까?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4자를 그 중에서 교환의 환자, 비율의 율자 두 자만 따서 환율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하면 머릿속으로 교환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물 교환 시대 때 쌀을 생산한 농부다 하면 쌀 몇 톤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쇠고기 몇 건을 가져오느냐, 그때 환율은 쌀과 쇠고기의 교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물 교환하지 않잖아요. 통화,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 간에 우리가 미국 갈 때
또 미국 물건을 사올 때, 영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 돈과 달러 또는 우리 돈과 파운드화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환율인데요. 영국 갈 때는 원 파운드 환율이고 미국 갈 때는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달러 환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금융시장에서 환율이라 하면 정확하게는 원 달러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는 비율, 이것을 원 달러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꾸는 비율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 기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바꾸는 달러 원 교환 비율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원화,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를 가지고 미국 가려면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앞에 원화를 먼저 놓고 원 달러 환율,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앞과 뒤가 바뀌면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모든 환율은 대부분 원 달러 환율, 달러 원이 아닌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목적이 달러에 있는 것입니다. 달러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원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은행 신사임당 찍혀있는 한국은행권, 그것을 얼마를 줘야 1달러를 바꾸느냐?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이게 얼마라고요? 자, 지금 이게 주말에 한때 1391원이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계엄령 사태 후에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390원이 1,500원까지 올라갔으면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야, 이 대목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는데 보통 우리는 오르면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성적이 올랐다? 주가가 올랐다? 오르는 건 좋은 것이야. 이런 고정관념. 이거를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경제지표는 무조건 좋고 나쁜 게 없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요. 윤석열 계엄령 직전에 12월 3일 낮에 우리나라 환율이 1390원 선이었어요. 그 환율로 지금 백투도 된 거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도 환율 면에서는 윤석열 쇼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1390원 하던 환율이 윤석열 때문에 1500원 갔다 1490 얼마 갔는데 1500원 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 1달러를 바꾸는데 윤석열 계엄령 전에는 1390원만 주면 1달러를 줬거든요. 은행에서. 윤석열 계엄령 때 1500원을 줘야 1달러가 나와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치는 떨어졌는데 환율은 올랐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환율 오른 거와 돈 가치가 오른 거는 반대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똑같은 달러를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진 거다. 그렇다면 환율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1390원으로. 이것은 우리 돈 가치가 오른 겁니다. 평가 절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저 돈 올라가네? 외국 돈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달러 가치는 이제 떨어진다는데 달러를 갖고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한번 들어볼까? 근데 이게 한국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 대만, 타이완 달러, 대만은 중국 돈을 콰이치엔, 타이완 콰이치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타이완 달러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대만 달러도 엄청나게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만 달러의 미국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냐? 크게 떨어진 거죠. 대만 돈 가치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대만 돈 가치가 훨씬 더 많이 가치 평가 절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돈이 가치가 올라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이제 탄핵이 돼서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국 외환위기 정상화로 인해서 환율이 조정됐다기보다는요, 그런 요인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돈이 갑자기 가치가 펑펑펑펑 추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우리 돈, 대만 돈, 중국 돈이 펑펑펑 가치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미국 돈 가치 떨어지는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도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요인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자, 우리 원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죠. 우리 돈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91원이 1291원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191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1100원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갑자기 왜 미국 달러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을까? 그 후폭풍으로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대만 타이완 달러, 대만의 콰이치엔, 이 통화 가치가 급격히 폭등을 했는데 이거 왜 이래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율을 좌우하는 변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는 A라는 변수가 폭발하고 어떤 시점에 B, C가 폭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 B, C, D이 동시에 합선해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따라서 경제 주체마다 이익 관계가 아주 급변하는데 지금 생기고 있는 환율 변동의 요인, 그거를 모르면요, 내일 모레 환율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부채도사가 내일 환율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웃기는 얘기다는 거죠. 부채도사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전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내일 환율이 오를 거야 또는 떨어질 거야, 이런 거 전망 의미 별로 없고요. 왜 지금 환율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 요인, 그리고 그 요인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이 대목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미국 뉴욕증시나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언론 보도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국제금융기관의 큰 손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느냐? 큰 손들이 달러를 버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나 우리 원화 또는 대만 돈을 샀기 때문에 달러는 평가절하, 원화, 대만 돈, 중국 돈은 평가절상이 된 것이거든요. 시간대별로 그 금융시장의 변화 상황, 갑자기 달러가 와르르 무너질 때, 거꾸로 원화 가치가 급등할 때 세계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가장 주목할 사건, 바로 우리 원화가 막 발작 텐트럼 현상 생길 때 루비오란 사람이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루비오를 혹시 아세요? 루비오 모른다고요? 루비오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루비오를 모르면 미국의 외교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에요, 대통령, 부통령이 있지만 선출직으로 뽑는 것이고, 이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행정부에는 권력 승계는 하원 의장으로 일단 먼저 가는데, 행정부 내에서의 권력 승계는요, 트럼프 내각에서의 1인자 트럼프, 2인자 빤스 부통령, 그리고 3등이 누구냐?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은 부총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죽는다면 행정부 내에서는 국무장관이 1등 장관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장관 했죠. 국무장관이 미국의 사실 연방정부의 1등 장관이다 볼 수가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세 협상, 통상 협상 속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는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번 했습니다. 자, 이 관세 협상도요. 처음에 관세를 때리는 건 재무장관이 때리지만 결국은 협상을 내지 않습니까? 협상은 결국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마지막 파이널라이즈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의 마지막 마무리를 외교통상부, 현재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이죠. 이분이 마무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루비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니, 갑자기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 자, 그동안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믿습니까? 트럼프 워낙 미치광이 전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과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야. 이 대목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국제금융시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근데 루비오 장관 얘기만 있지 않았어요. 보통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러면 중국이 어땠습니까? 시차를 얼마 안 두고 바로 미국, 중국 상무부 또는 중국의 외교부가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협상한 적 없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트럼프하고 전화한 적 없어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니까 시제가 없는 겁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거짓말도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속은 거죠. 세계의 시민들이. 근데 이번 루비오 장관 얘기가 나오자마자 루비오가 미국과 중국 간에 협상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중국 상무부와 중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중대한 제안을 받았다. 우리도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이게 한국 시간 5월 3일 밤, 5월 4일 새벽 상황인 겁니다. 그때 뉴욕 외환시장, 뉴욕 증시에서 달러를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달러 가치 폭락, 원화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리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비오 장관의 얘기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진지하게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시작되면 왜 달러가 떨어지느냐? 이 대목. 자, 지금 이 환율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시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환율이 발작하게 된 요인은 루비오 재무장관의 발언, 또 중국의 반응, 미중 무역 전장이 시작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생기기 때문에 달러가 발작하고 우리 원화도 난리가 났다. 그렇다면 시진핑 트럼프의 회담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은 바로 이어서 지금 또 다른 영상 바로 찍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디 멀리 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김대호 박사 TV 안에서 좀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 발작 제1편 루비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곧 2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